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12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신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오후 경기는 세 가지 경기가 있습니다. KBL 하나, 그 다음에 KBL 두 가지 경기, 세 가지 경기 분석 멘트를 준비해 왔고요. 일단은 뭐 저의 방송 멘트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생각을 한번 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들 건승하시고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면서 분석 멘트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신다면 또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고, 최근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BL 먼저 볼게요. 서울 삼성, 창원, LG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제가 타이틀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양 팀 다 지금 핵심 자원들이, 핵심 가드 자원들이 지금 빠져 있어요. 일단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대성이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에는 유기상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둘 다 이제 최소 한 달 이상 좀 결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삼성은 이관희가,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에는 최영찬이가 메꿔주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은 지금 이런 이관희가 사실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조금 무너져 있습니다. 특히 수비에서의 에너지 레벨 자체가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LG 같은 경우에는 최영찬이가 들어오는데, 사실 이 최영찬이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 대한 강점이 뭐 뚜렷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3&D거든요. 그래서 3&D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고, 수비라든지 확실한 오픈 찬스에 있어서는 3점에 대한 확률까지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다 보니까 뭐 크게 LG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최영찬이가 그래도 뭐 6이상이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빈자리를 최대한 느껴지지 않게 잘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삼성은 최근에 이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고, 그래도 LG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요 정도의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또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이 수비에 대한 지표가 너무 안 좋거든요. 경기당 평균 실점이 80.64 실점씩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리그 전체 중에 유일하게 80점대 실점을 가져가는 팀이 삼성입니다. 유일하게 80점대 실점을 가져가는 팀이고,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2.3, 리그 전체 9위를 달성 중인 상황이고, 니콜슨이 확실하게 스코어러 역할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수비에서는 사실 답이 없거든요. 확실한 약간 구멍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앞선에서 밸런스도 이관이가 그 이대성이가 빠지다 보니까 뭐 외곽에서도 백코트에서도 프론트 코트에서도 사실 수비에 대한 밸류 자체가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수비가 잘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직전 KCC를 만나서 타마요가 그때 당시에 20득점, 그 다음에 나머지 주전 자원들이 전부 10득점 이상씩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고른 득점 분포가 나와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양준석이라든지 타마요 마레이가 가져가는 2대2 세팅에 있어서는 삼성이 잘 억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실점률이 되게 높을 것이다. LG에 대한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아마 되게 잘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은 결국에 이제 외곽으로 조금 따라가 줘야 되는 상황인데, 화력으로 조금 따라가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 시즌 삼성이 3점 성공률이 괜찮긴 하거든요. 38.85%, 리그 전체 1위 팀이기는 한데, 다만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3점 성공률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라든지,
그다음에 LG가 이제 생각보다 이 3점 라인 수비가 되게 좋죠. 3점 라인 수비가 되게 좋은 팀이고 이번 시즌 LG의 3점 허용률은 30.1%, 리그 전체 2위, 굉장히 앞선에서의 수비가 좋고 아마 많은 3점에 대한 실점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0월 18일이었죠. 양 팀의 맞대결을 가져가면서 그때 당시에 삼성은 LG 상대 3점 성공률이 25.9% 나오면서 어쨌든 뭐 경기를 조금 일방적으로 내줬었던 뭐 이런 기억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니콜슨이 나쁘지는 않지만 국내 자원들이 조금 부진하고 있고 구탕이도 지금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LG와의 상성까지 감안해 봤을 때 삼성의 득점 기대값은 저는 최대한 낮게 잡아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LG가 승리 가져가면서 일방적인 경기 가져가면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봐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매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삼성 승리라든지 아니면 뭐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승 일방적인 경기 삼성이 LG입니다 형님들 죄송해요. LG승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항공이랑 이제 삼성화재 경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화재. 요거는 제가 경기를 보면서 좀 순수하게 체급에서의 차이가 많이 난다 라는 생각이 일단은 많이 들었거든요.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러셀이라든지 정지석, 정한용, 뭐 곽승석, 임동혁까지 이 양쪽 날개에 대한 밸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뎁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좋은 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선수라든지 유강우라는 또 안정감 있는 나이는 많지만 안정감이 있는 이런 세터들도 포진해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임동혁의 복귀 시점과 이 러셀의 반등 시점 이게 좀 겹쳤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러셀이 최근에 임동혁이 복귀하자마자 미친듯이 날라다닙니다. 그래서 직전 옥저전에서도 34득점 62.22% 기록했었고 그 다음에 뭐 정지석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성공률이 56% 거의 뭐 용병급의 활약을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공격에 대한 성공률이라든지 아니면 세팅에 대한 성공률이라든지 뭐 리시브에 대한 성공률까지도 리그 전체 1위를 달성하고 있을 만큼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정말 좋다. 특히나 공격은 압도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실책도 거의 없어요. 지난 시즌에 사실 원정 가면 실책 많아졌었는데 이번 시즌 실책에 대한 관리도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공이라는 팀 자체가 지금 현재 7개 팀 중에 가장 밸런스가 좋고 잘하는 팀이다. 가장 흐름이 좋은 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삼성화재 볼게요. 자, 삼화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사실 송명근이 되게 야심차게 준비하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시즌 거의 시즌 아웃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시즌 아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이라든지 이제 김우진 얘네 위주로 공격을 풀어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공격이 되게 뻔해요. 어차피 아이 아니면 김우진이거든요. 거의 얘네 둘로 공격을 풀어가다 보니까 약간 다양성이 좀 떨어지죠. 다양성이 좀 떨어지고 그렇다고 뭐 아이랑 김우진이가 상대의 블로킹 다 뚫어내면서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도산지와 나머지 자원들에 대한 호흡도 아직까지는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블로킹에 대한 높이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즌 뭐 블로킹 성공률 자체도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게 강점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릴 만한 지표가 거의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공격과 수비가 거의 무너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오늘 항공 원정을 가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이게 과연 비벼볼 수가 있을까? 감사합니다. 하마가 항공을 상대로 뭐 요런 느낌의 경기다 보니까 저는 이거 항공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마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승, 마인승,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들 해주시고. 자, 다음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정관장이랑 이제 도로공사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이랑 도공 살펴볼 텐데. 자, 일단 원정팀 도공이 최근에 경기력이 되게 좋아요. 최근에 이제 5연승까지 장출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력이 좋습니다.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모마, 강소희, 타나차로 이어지는 삼각편대의 힘이 리그에서 가장 좀 뛰어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밸류가 좋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 도공 같은 경우에는 공격 성공률이 41.54%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 세팅에 대한 성공률 자체도 38.24%, 리그 전체 역시나 1위. 그래서 이 삼각편대의 힘과 이윤정이 올려주는 토스에 대한 밸류 자체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이런 효율 자체가 되게 잘 나오는 팀이죠. 도공양 팀 자체가. 근데 이제 약점이 뭐였냐면은 사실 이 타나차가 가져가는 상대팀이 타나차에게 들어가는 이런 목적성 서브에 있어서 사실 타나차가 지난 시즌까지는 되게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이번 시즌 초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많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리시브가 안정감이 어느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 타나차가 리시브 효율이 33%, 낫배드라고 하죠. 나쁘지가 않은 모습. 도공이 실제로 최근 3경기에서는 41.7%의 효율을 보여주면서 되게 리시브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과 수비에서의 이런 밸런스가 되게 잘 맞고 있거든요. 최근 이 도공은. 자, 반면에 홈팀 정관장 보겠습니다. 관장이는 사실 이런 자네테라든지 이선우가 보여줄 수 있는 화력 자체가 이 아포짓이라는 포지션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아웃사이드 히터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밸류 자체가 조금 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공 대비했을 때. 실제로 이 자네테가 성공률이 39% 정도. 그 다음에 모마가 이번 시즌 성공률이 45%. 아포지서부터 차이가 많이 나고요. 뭐 이선우, 박혜민, 뭐 강소희, 타나차 여기까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공격에서의 차이가 많이 나고 다만 이 관장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족한 부분을 뭐 정우영이라든지 박은진이라든지 뭐 이동 공격 아니면 뭐 이런 속공을 가져가면서 좀 밸류를 맞춰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사실 순수 화력에 있어서는 도공이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관장이가 이런 센터 라인들을 활용하기에도 이런 블로킹을 활용하기에도 이 도공의 공격이 너무 다양하고 또 정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장이가 이런 블로킹에 대한 강점을 발휘하기도 센터 라인에 대한 강점을 발휘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 팀이 이제 분명 집중력에 대한 차이, 실책 개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관장이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번 시즌 이 KOVO 여자부 리그 자체가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뭐 원정팀이 강팀이고 홈팀이 약팀이었을 때 이 홈팀이 이기는 빈도수가 꽤나 많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도로공사의 최근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상성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도우미가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이제 도공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인이라든지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3가지 경기 분석 멘트를 전부 다 진행해 봤습니다. 뭐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신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유튜브 형님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이거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경기에 대한 이런 경기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뭐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이라든지 체크해 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은 많이들 또 관심들 가져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